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의 정부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새 정부 들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뒤늦게 이렇게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장 번복을 했죠. 지금 보면 2020년 9월이었습니다. 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죠. 공무원 이대준 씨. 그 당시에는 이제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얼마 전에 이 입장이 완전히 번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요. 차장님, 지금 보니까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어떤 지침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해경이 중간 수사를 발표할 때 이것이 이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중간 정도의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을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중간 수사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 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당시 청와대의 어떤 그 외압이 있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명백히 밝혀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태경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이제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지금 같이 목소리를 좀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사가 어떤 프레임에 짜 맞춰진 것이었다라는 주장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하태경 의원의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얘기와 그 당시에 2020년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월북을 주장했던 부서가 해경과 국방부였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해경은 뭐 예컨대 신발을 슬리퍼를 벗고 갔다, 뭐 조끼를 입었다, 뭐 빚이 많았다, 뭐 그다음에 가판의 높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기 어렵다, 뭐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북의 어떤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고, 국방부는 SI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특수정보. 특수정보를 통해서 확인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합참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갖고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이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엊그제 오늘 계속 나오는 건 해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부가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는 따라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같은 부서에서 완전히 2년 사이에 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무엇이 바뀌어서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월북이 아니었는데 월북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함께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거든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런 어떤 전화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해경 그 당시에 간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장면이 계속 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논란, 이 소모적인 어떤 장면들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분의 2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네. 사실은 정보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NLL 그 사건,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언급이 있었다. 들여다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논란을 마구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키기보다는 조기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네. 그 문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좀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 정황들 지금 이제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정황들 중에서 몇 가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이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뭐 월북 이런 정황이 나왔다, SI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은 이 망망대해에서 총부리를 이렇게 겨눈 상태에서 뭐 거짓말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살기 위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한 것이고, 뭐 방수복이 이 추운 바닷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도 나중에 실종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선실에 그 방에 남아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황들을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뭐 이렇게 고발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건데 첫째는 왜 월북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으로 거의 그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는지, 두 번째는 최소한 6시간 대통령이 알고부터 3시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문제입니다. 월북 그 증거와 관련해서는 2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달라진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거죠. 대통령실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궁화 10호에 같이 탔던 그 동료 그 선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대준 씨가 북한에 그 월북을 했을 리가 없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전혀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언이 2020년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수복 문제인데 당시 수온이 20에서 21도,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온탕이 한 38에서 열탕이 한 42도 정도 되고요. 20도는 냉탕인데 20도도 차가워서 잠시도 못 들어가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가을에 21도 수온 바다에 가면 3시간이면은 저체온 쪽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복을 그대로 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월북을 시도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왜 월북으로 그때 당시 단정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으로 흘러가가지고 북한군이 발견한 것부터 6시간 뒤에 사살이 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부터 3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6시간이든 3시간이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그 사고가 나서 북쪽으로 표류했으니까 북한 당국은 구조해서 송환시켜 달라 이렇게 하거나, 그거를 통일부 그 대변인이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 그 언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진 않아도 그걸 사살해서 소각은 안 하겠죠. 특히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뉴스뿐만 아니라 CNN 등 전 세계 그 언론이 보기 때문에 다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북한이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가 뭐 했는지, 청와대가 뭐 했는지,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걸 알려달라, 유족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유족들의 이런 판단 속에서 사실 정부의 이런 결과가 발표되면서 누구보다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부인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서 알듯 모르든 저희 가족들을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식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부인의 이 월북이라는 목소리들이 2차 가해다라는 그런 목소리 한번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월북장을 했는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놓고는 월북이라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면서 월북으로만 몰고만 갔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기사를 제가 읽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막 주장을 하시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에 단어에 울림이 있는데요. 다시는 그 월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또 이어서 짚어보자면,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수사 결과를 반박하면서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아한 지점은, 사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두고 2년 만에 해경과 국방부의 판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판단만 갑자기 2년 만에 똑같은 해경과 똑같은 국방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 자체가 완전 180도로 뒤집힌 결과가 나오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정부의 어떤 부분을 신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는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나 어떤 생각 자체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유가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시 2년 전에도 분명히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월북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2년 만에는 그 판단이 바뀌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국민의 이 목숨이 앗아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뭐 정쟁으로 이것을 뭐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사건으로 고통받았던 건요, 유족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료들도 있습니다.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갖고 또 이상한 쪽으로 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이야기 사실 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병원에 많이 다니고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보면 이 남북 관계 민감한 사안인데다 뭐 정치권 공방까지 이어졌던 만큼 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대준 씨의 동료들은요, 이 피살 사흘 뒤에 이 해경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월북 발표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로 이제 나오게 되자 의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강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강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성미의 로프 쪽에 슬프 있었고, 정확하게는 제가 보지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어떤 진술 조서나, 그리고 이 전까지 판단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 번복된 배경이 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중간 수사 발표에서 이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 이외에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동료들의 증언, 특히나 이 잠수복이 집에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중요한 증언. 만약에 이것을 당시에 그 하나의 증거 자료로 채택을 했다라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발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은 배제가 되고, 월북이라는 어떤 SI 감청을 통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월북으로 추정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흡한 수사였고, 왜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어떤 자료, 정황들이 배제가 됐었는지,
혹시라도 그 과정에 어떤 청와대라든지 다른 기관의 어떤 의도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당시 월북 판단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다 정황 증거일 수 있고 뭐 마지막에 월북 의사가 표현된 정황이 식별된 점 저기에 대해서 뭐 SI에서 진짜 들었다고 하니 뭐 정황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월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이 기망을 당한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사건의 어떤 진실이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표류를 했던 뭐 월북을 시도했건 간에 북한은 총살을 했고 그리고 소각을 한 만행을 저지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의 본질인데 지금 우리의 논쟁은 그것이 월북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표류에 의한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의 본질이 살짝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밝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장 이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록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관련한 어떤 정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안보상의 어떤 첩보를 얻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공개한다면.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분열, 소모적인 논쟁이 더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을 묻어두고 우리 첩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첩보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알아서 실질적인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장면 아닌가. 그래야만 이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약간 뭐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고 약간 핀트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황 증거를 판단할 때 그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들 이런 것과 연관이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판단. 그렇죠. 판단을 하는데 2020년 9월 21일과 22일 상황을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어떤 흐름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해를 넘겨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 6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개성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북 관계, 미북 관계 뭐 완전히 파탄이 났죠. 이때 당시에 그때부터 새로운 뭔가를 모색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게 종전선언이고 이후에 밝혀졌지만 이 9월 당시에 한미 간에 꽤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 종전선언 문안까지도 사실은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종전선언을 국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네. 9월 22일 날 연설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이 사건이 커지지 않으면은 종전선언에 조금 집착할 수 있고 또 북한은 왜 또 친서까지 주면서 이 문제를 좀 무마하려 했느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곧바로 그 비핵화 무슨 협상도 있겠지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가 가장 큰 국가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뭐 확실하게 단언해서 당신들 잘못이 이래서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남북 관계를 위해서 조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금은 가라앉히기를 원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뭐가 되냐면 권력에 의해서 진실관계를 그럼 왜곡했느냐 이 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앞으로 감사나 수사에서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 해경이 이미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 두 번째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만 민정수석실 저 행정관이 해경에 월북을 좀 그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보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그 인사 브리핑을 받습니다.
지금 왜 민정수석실이냐고 그러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여야의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결국 전 정권 지우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기획수사하고 지금 그런 거 하실 때인가? 민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서 진실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협조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열람할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 사안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 지적 진실을 어떤 확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2020년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그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당시 SI 그 정보들을 보고를 받으시고 다 거기서 논의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럼 적어도 2020년도 국방위 비공개 회의 자료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공개해서 당시에는 왜 여야 소속 의원들이 다 월북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표출했는데 마치 이견이 없는 것처럼 지금의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좀 놀랍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말씀 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이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여권이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보시죠.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 과정도 저는 역시 이거는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연 도움이 됩니까?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이런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신색깔론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민생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문제에 지금 천착할 때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보시면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겁니다만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법안이 뭡니까? 민생 법안이었나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하고 민생 입법을 더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국회에서 발제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구성이 됐습니까? 하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열흘이 보름이 지나갔는데 아직 원구성도 안 되고 있고 의장단도 선출이 안 돼 있고 그 상임위원장도 아직 선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집권 여당에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민생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기된 문제는 제기된 문제대로 진실을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을 해내면 됩니다. 당시에 잘잘못이 있었다라면 잘못한 사람 왜 잘못됐는지 그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민생 법안, 시급한 민생 법안은 국회를 열어서 빨리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자꾸 민생을 앞세워서 그 호도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밝혀내고 또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2년 만에 뒤집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충돌하는 신구 권력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